우리가 이제 4.19 혁명하면은 가장 먼저 그 기점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1960년 2월 28일에 대구 학생들의 그 시위는 바로 고등학생들의 시위였다는 거죠. 2월 28일이 일요일이었거든요. 근데 일요일 날 고등학생들을 학교에 등교시키라는 조치가 내려지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날 굳이 학생들을 학교로 불러들인 건 혹시나 이 고등학생들이 야당 유세에 가서 막 분위기 띄우고 숫자 채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하에 이루어진 조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당시 고등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이 학도호국단이라는 조직이 학생들을 통제하고 있었는데 그 학도호국단의 간부들이 밤에 모여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이건 부당하다, 시위를 벌이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시위가 2월 28일에 대구에서의 학생 시위였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4.19 혁명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그 시위가 학도국단 간부들의 논의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고등학생들이 이 학도국단을 중심으로 정부가 이렇게 추진하는 여러 가지 관제 데모에 많이 나갔던 경험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훈련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28일이었을 때 학도국단 간부들이 주도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시위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 시위가 이제 뭐 수천 명 규모로 일시에 불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었다. 두 번째, 그럼 대학생들은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가? 대학생들이 늦게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당시에는 개강을 3월에 한 것이 아니라 4월에 했다는 겁니다. 3월에는 다 방학이어서 다 이제 집에 내려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4월 달이 되어서 비로소 개강을 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4월 2일자, 즉 개강 직후죠. 그 4월 2일자 고대 신보, 이게 이제 고대 학보예요. 고대 신보에 사설이 실리는데 그 사설 제목이 우리는 행동성을 결여한 기형적 지식인을 거부한다. 제목 세죠. 예.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을 위한 수단으로 이것이 정확하게 잘 쓰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어떤 역사적인 이런 비극을 어떤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게 악용되고 이게 그런 어떤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고려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이제 그런 이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무언가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김주열 시신이 4월 11일 날 발견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고 이제 느꼈던 대학생들이 드디어 이제 4월 18일 날 먼저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치고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학생들이 18일, 19일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늦게 나왔죠. 이런 어떤 그 4.19 혁명 전체 국면에서 마지막 시기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그들이 마무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월 26일 날 드디어 이승만 대통령이 더 이상의 이제 그 어쨌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학생 시민들의 하야 요구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26일은 일주일 전인 4월 19일과는 달리 승리한 하루가 되죠. 근데 이제 이 승리의 화요일을 만끽하는 과정에서 뭐 좀 이제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그런 이런 혼란스러운 면들을 결국 누가 수습하느냐? 대학생들이 수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대학생들의 수습 활동이 대학생들을 4.19의 주인공으로 완전히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실천적인 활동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정에서 이제 잊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이 학생들과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 시민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도시 하층민이라고 부르는 사회 경제적 처지가 좀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 사람들이 좀 행동이 과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격한 행동들이 학생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었고, 특히 수습 과정에서는 반드시 제어해야 하는 그런 행동으로 이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도시 하층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서 그들을 4.19 혁명의 주체에서 점차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사실은 4.19 혁명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했다라고 할 수 있고, 특히 학생들이 좀 어떻게 보면 과격한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당시 엘리트로서의 위치에 있었다면 그 어떤 좀 더 당시의 어떤 권력에게 더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주고 더 압박을 가하는 역할들을 뭐 이런 시민들, 특히 도시화 측민들이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우리가 기억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19 혁명의 주체라는 측면에서 이 도시화 측민들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 역사가 잉태된 공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볼까 해요. 먼저 우리가 4.19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오늘이 있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근거, 기반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나라를 뭐 선진국, 후진국 등등을 나눌 때 뭐로 나누나요? 뭐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선진국은 또 아니거든요. 석유 부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 사회가 얼마나 민주화되었는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성숙되어 있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저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식민 지배를 당한 피식민 국가지만 거의 유의하게, 대만과 함께 유의하게 내재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해 온 나라인데 그 원동력이 뭐였을까? 저는 그것이 60년 전에 있었던 4.19 민주혁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4.19 당시에 희생당한 분들이 모셔져 있는 국립 4.19 민주묘지도 오래전에는 잊혀진 공간이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은 서울 수유동에 수유리 국립묘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가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뭐 지금 우리 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대학생들만이 아니었다,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정말 앳된 소녀들의 사진이 묘비에 그대로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학생은 덕성여자중학교 학생인데 중학생만 있던 게 아닙니다. 초등학생 사진도 있고 그 묘도 있는 곳이 국립 4.19 민주묘지예요. 그러면 이 공간이 잉태되게 된 것은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2.28 민주화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대구에 가보면 대구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2.28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특히 저 같은 뭐 40대만이 아니라 30대, 20대 젊은 친구들은 2.28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니까. 하지만 대구가 느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아주 큰 자긍심의 기원이 저는 또 2.28이라고도 해요. 264 시인만 대구 출신이 아니라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기반이 된 것이 또 대구에서 벌어진 2월 28일 민주화 운동인데 그 경북고 학생들을 시작으로 해서 대구 전체가 한 번에 불타올랐던, 나아가 우리의 민주화를 가능케 했던 4.19의 시발점, 첫 횃불이 됐던 거죠. 문제는 이것도 우리가 잘 몰랐다는 겁니다. 비로소 지난 2년 전이죠. 2018년에 비로소 2.28를 국가 기념일로 이제 지정하기에 이르렀고요. 대구 한복판에 있는 공원을 2.28 기념 민주공원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28을 통해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를 거치긴 했지만 결국 사람들이 불의에 저항하는, 불법적이고 비법적인 것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피해 화요일이라 불렀던 4.19의 현장이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근데 정작 잘 모르거니와 우리들이 동시에 그 현장을 가봐도 흔적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이 어디냐? 많이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산 끄트머리에 보이는 게 백악산입니다. 그 밑에 있는 게 푸른 기와지붕의 건물 청와대죠. 그 앞에는 경복궁. 여기서 멀지 않아요. 어디냐? 바로 이 하얀색 첨탑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19의 기억은 사실은 느껴보기 어렵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것이 바로 그 건물의 현관 앞에는 이런 표석이 현재 설치되어 있어요. 부민관 폭파 의거 터. 의거라고 하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 현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1945년 일제 말기였던 7월 24일 날 3명의 조선 청년이 폭탄을 터뜨린 항일운동에 있어서 거의 최후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공간의 역사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라는 사람도 여러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슬픈 기억, 행복한 기억이 다 응축되어서 지금의 저를 만든 것처럼 공간의 역사도 사실은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곡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민관, 지금의 서울시 특별시 의회가 안고 있는 또 다른 역사의 아주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것이 4.19 민주혁명의 가장 중요한 저항의 공간이었다는 거죠. 공간이라는 것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 제도를 만드는 것처럼
이 4.19 공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